저희 코리아 NFT 로드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어쨌든 간에 저희 그 크립토에서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각 프로젝트별로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지금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짧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하미님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그 오브 킹덤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노드게임즈에서 마케팅과 비즈니스 쪽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의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리그 오브 킹덤스라는 블록체인 MMO 전략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는 일단 그 전략 게임의 게임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두고 게임을 개발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1년 동안 저희가 게임이 출시한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1년 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활성화 유저나 여러 지표들에서 성장을 계속 해와서 지금 현재는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유저층과 리텐션 지표들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게임은 클래시 오브 클랜스나 라이즈 오브 킹덤스를 플레이해 보셨다면 굉장히 익숙하실 MMORTS, MMO 전략 게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의 게임 자체적 게임 장르의 문법을 따르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유저들이 NFT로서 게임 자산들을 소유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입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게임 자체의 게임 플레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르를 해보셨다면 익숙하시겠지만 성을 이제 건설하고 병력을 육성해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이런 등등의 이제 싱글 플레이 그리고 PVE 요소들이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다른 유저들과 연맹 전투를 벌이는 PVP 컨텐츠도 현재 같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몰입감 높은 컨텐츠로 현재 전 세계 200개국의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요. 현재 DAU 하루 활성화 유저 수가 현재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현재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현재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유저들이 굉장히 또 일단은 플레이 세션이나 플레이 타임 부분에서도 굉장히 끈끈하게 열심히 게임을 하는 편이라서 예컨대 막 유저들 같은 경우가 게임을 잘 끄질 않더라고요.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로그인을 할 때마다 데일리 보너스를 주곤 하는데 유저들이 게임을 끄지 않고 24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너스를 미스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임 자체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토큰 경제의 확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플라네타리움의 김재석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주도의 이제 차세대 MMO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술과 이제 그 기술로서 만드는 직접 게임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개발해온 나인 크로니클을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이제 메인넷 런치를 한 다음에 지금 10개월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어쩌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접속량이 좀 폭증을 하는데 저희 기술이 아직 이제 그거를 못 받아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열심히 고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 게임을 고쳐서 더 확장시키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개조 클라이언트가 나오거나 무슨 챗봇 같은 거에 연계돼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좀 제한되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오픈 소스 MMO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임들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샌드박스 사업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이요한입니다. 먼저 오늘 사실 이렇게 패널로 그 노드 게임스의 리그 오브 킹덤스하고 그리고 플래네타리움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2년 전에 처음에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 들어왔을 때 가장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이제 홍콩에서 열렸던 포켓 게임, 포켓 게임 커넥트인가 포켓 커넥트 게임인가 컨퍼런스에서 만나뵀던 한국의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두 곳이 바로 노드 게임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플래네타리움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샌드박스를 소개드리자면은 저희는 주요 유틸리티 토큰인 샌드하고 가상부동산인 이제 랜드를 활용해서 순환 경제를 이루는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입니다. 더불어서 누구나 NFT를 발행하고 또 코딩 없이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샌드박스의 다른 플랫폼으로부터의 어떤 차별점이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이제 저희는 UGC 유저 제작 컨텐츠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게임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저희 플랫폼의 유저들이나 어떤 게임 스튜디오들이나 IP 브랜드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 중에 하나가 유튜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누구나 이제 유튜브가 뭐 물론 지금은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컨텐츠로 이제 영상도 이제 영상 컨텐츠도 릴리스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코어에는 유저들이 자신만의 영상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더 샌드박스를 통해서 누구나 자신만의 게임 NFT를 발행하고 또 개인 게임 IP를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이렇게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더 샌드박스도 이제 게임 컨텐츠의 확장을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글로벌 게임 스튜디오들과 그리고 세계의 복셀 디자이너들과 현재 협업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워킹 데드 파트너십도 저희가 공지한 바 있고요. 그 외에 뭐 아타리, 제페토 등등과의 파트너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저희가 작년 말에는 저희가 또 바이낸스도 저희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고, 또 금년 초에는 뭐 윙클보스라든지 또 그 외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도 저희 샌드박스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누구나 또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앞으로 기대하실 만한 소식이 많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 질문으로는 좀 철학적이고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리고 좀 누구나 일단은 한 번쯤 다 고민해봤을 만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NFT가 보통 블록체인 게임에서 뭐 게임 아이템이나 자산이나 그리고 뭐 증명서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 이외에 또 어떻게 쓰일 수 있고, 또 이런 블록체인이나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은 어떤 기존의 게임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각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NFT라는 게 굉장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이 정확한 정의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게임 내 자산이나 아이템 증명 거래 외에 예를 들어 저희 랜드 NFT 같은 경우는 이 랜드를 소유함으로써 커뮤니티 로열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멤버십 같은 유틸리티도 제공하고요. 게임 자체에서 받을 뭐 자원을 얻을 수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직관적인 게임적인 게임성과 같이 연결되는 이러한 유틸리티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NFT 시장을 보다 보면은 좀 더 나아가서 이 NFT 수집가들이 본인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본인들이 보유한 이런 NFT 소유권을 자랑하면서 일종의 스테이터스 심볼 같은 조금 인문학적인 가치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앞서 설명드렸듯이 초창기다 보니까 메타버스나 가상세계가 점점 우리 삶에 녹아들면서 이러한 NFT의 가치나 뭐 이 존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대가 되네요. 사실 네, 저희는 게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게임 외적인
그 사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인사이트는 없어요. 사실 게임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만 해도 이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것보다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희 게임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그 지금 현재 NFT 커뮤니티에서 이제 바라는 바들을 더 잘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더 그 특별한 이제 아이템들이 게임 내에서 만들어지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게임 내로만 본더라도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는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여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에셋들이 사실 복합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과거에 이제 프로덕트, 이제 어떤 전통적인 텐저블 프로덕트보다는 훨씬 더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좀 이런 게 있어요. 그 아트 NFT인데요. 이제 어떤 그 캐릭터 일러스트 같은 아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트 일러스트 NFT를 구매를 해서 이제 나인 크로니클로 옮기면은 그 캐릭터로 게임 플레이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캐릭터의 어떤 이제 추가 스텝 보너스들이 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게임을 위한 아이템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술품이 아예 다른 거였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미술품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사는데 이거를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좀 그런 매지컬한 일들도 좀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이제 스스로도 좀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이런 확장들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일단 질문을 이해한 거는 이제 게임 내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항상 어떤 게임 내 에셋 그리고 아이템의 어떤 소유권 증명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왔는데, 그 외에 또 게임 내에서 어떠한 뭐 유틸리티가 있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저는 먼저 방금 이 언급하신 부분이 저는 일단은 게임 내 NFT의 가장 중요한 유틸리티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좀 반복을 강조해도 부족한, 특히 아직 블록체인 게임이 완전히 뭐 매스 어댑션이 되지 아직 않은 상황이고, 또 시장이 블록체인 게임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세 가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백두산의 물이 닳을 때까지 계속 아마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이제 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한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멤버십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멤버십을 넘어서 좀 무형의 가치로서 어떤 소속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NFT가 그런 어떤 유틸리티적인 거 외에 어떤 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특히 금년도에 이 NFT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NFT를 보유하냐에 따라서 이 시장 안에서의 나의 참여도나 어떤 이해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지표가 되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뭐 크립토 펑크라든지 아니면은 베이비 펑크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나의 트위터 프로필로 사용을 했을 때, 이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또 나를 받아주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 뭐 이렇게 우리 일원으로 인정해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트위터 안에.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이 커뮤니티의 소속감과 커뮤니티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그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NFT를 보유함에 따라서 베네핏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샌드박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일반 NFT 요즘 핫한 그런 제너레이티브 아트한 그런 NFT도 어떤 작가가 있으면은 그 이전의 작품을 산 어떤 그 구매자들에게 어떠한 그 이후에 발행되는 작품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준다든지, 혹은 그 이후에 뭐 에어드랍이 있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베네핏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까운 시일에 지금 멀티플레이어 이제 알파를 저희가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알파 버전은 저희가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샌드박스의 랜드를 소유하는
유저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먼저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랜드를 보유함으로써 분명한 어떠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샌드박스에서 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자산이라든지 아이템 증명이나 거래 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희 샌드박스 내는 그 가상 부동산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이제 166,464개로 존재하는데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런 희소성이 높은 그런 가상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떤 구매하기 어려운데 나도 그 위에서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 시에는 이 랜드를 다른 유저에게 이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 혹은 수동 이런 뭐지, 그 패시브 인컴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랜드에 샌드를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랜드에서 또 특수한 저희가 자원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랜드의 샌드를 스테이킹하면 할수록 그 랜드에서 발생하는 그 특수한 자원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5%는 그 샌드를 스테이킹한 그 랜드 유저에게 베네핏이 가고 95%는 그 특수한 자원들이 그 랜드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그 특수한 자원을 얻어야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레벨업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으로 또 샌드박스에서는 NFT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NFT가 무엇보다도 해외에서는 또 Join the Revolution이라는 표현 사실 많이 쓰잖아요. 어떤 시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사실 한국어로 직역하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뭐 혁명에 참여해라. 좀 약간 이상한데 그런데 그 NFT를 사실 보유하는 거가 또 유틸리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소속감 그리고 어떤 멤버십 그리고 또 새로운 이런 시장의 어떤 발생하고 있는 이노베이션에 또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뭐 자산, 뭐 에셋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엑시 인피니티를 중심으로 그 플레이 투 이제 언이라는 것이 주목을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게임을 통한 이제 금융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몇 커뮤니티들은 질문을 이제 하는 게 결국 이제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게임을 하는 것 자체로 플레이하는 것 자체로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수익이나 경제 활동이 주 목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게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코어 펑션과 내지는 아이덴티티와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연 플레이 투 언이 앞으로도 쭉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저희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엑시의 알렉스랑 간단한 소통을 좀 했었는데 사실 엑시 인피니티는 저희가 지금 알다시피 굉장히 멋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인풋이 하나밖에 없는 경제 모델에서 게임사와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투입한 자원보다 더 많은 아웃풋을 누린다는 것,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사실 가능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런 화폐, 네이티브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이 발행이 즉 시놉리지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가장 크게는 지속적인 커뮤니티 확산을 통해서 유저의 수요를 강력하게 당겨온 게 가장 큰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엑시 인피니티를 보자면 크게 수요가 두 가지 정도 부류로 보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벌러 온 약간 플레이 투 원에 포커스된 유저들인 것 같고 YGG나 이런 프로젝트들로 대표가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좋은 예를 들어 미스틱 엑시를 수집해서 아까 설명 요한님이나 언급을 했던 이런 소속감 또는 사회적 지위를 뽐내고 싶어하는 이런 컬렉터들, 수집가들
뭐 이런 두 부류의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굉장히 재밌게도 가격 탄력성이 가장 높은 그룹과 어쩌면 가장 낮을 수 있는 그룹이 잘 버무려져서 만들어낸 이런 결과물이고 경제 구조인 건데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생태계에다가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두 번째인 것 같거든요. 이 수집가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알다시피 사회 구조상 저희는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회 구조상 두 번째 수요가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째 수요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발한 묘책을 발견해내거나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굉장히 큰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뭐 광고 사업을 해서 새로운 캐시플로우를 받아낼 수도 있을 거고, 뭐 게임의 본질인 엔터테인먼트적 가치를 조금 더 강화해서 유저들이 기꺼이 그냥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캐시플로우를 창출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굉장히 업계의 파이오니어로서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고 있고 뭐 있는 프로젝트이고 뛰어난 팀이 뒤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서 발견해 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이 돈 버는 요소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이제 재미를, 그러니까 돈 버는 요소를 제외한 부분의 이제 재미를 저희가 사전에 판단하기가 쉽진 않겠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돈 버는 더 미리 좀 돼 있으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베타 테스트를 좀 길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했던 건 그런 돈 버는 요소가 없더라도 재밌는 게임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돈 버는 요소가 들어가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뭐 돈 버는 요소가 강하면 게임이 재미없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반대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꽤 재미도 있는 게임, 돈 버는 거랑 상관없이도 꽤 재밌는 게임이 돈 버는 요소가 더해질 때 훨씬 강력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게임의 코어 밸류를 좀 키우기 위해서 먼저 돈 버는 요소들을 배제를 하고 게임 디자인 및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본질적으로 그런 탈중앙형 게임이나 어쨌든 블록체인 게임에서 보여주는 구조들은 사실 게임 회사가 유저로부터 콘텐츠를 기여하고 돈을 버는 모델을 게임 회사의 역할을 사실 좀 나눠준 거에 가까운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이제 만들고 있는 나인 크로니클도 결국은 이제 보통은 이제 회사가 파는 모래시계나 뭐 이렇게 AP 포션 같은 것을 이제 유저들이 골드를 예치하면 이게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뭐 대다수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들도 대부분 원래 회사가 그냥 100% 가져갔던 수익 모델을 유저들한테 나눠준 건데, 마치 사실 지속 가능한 게임은 100개 중에 뭐 소수인 것처럼, 그렇다고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게 블록체인에 썼냐 거버넌스가 탈중앙화되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런 게임 자체가 좀 드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게임들은 오히려 회사 대 유저의 관계로 단순하게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회사의 역할들이 분산되어서 존재를 할 때 조금 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현상들도 저는 많이 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수익성이 안 나오면 접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에 대한 업사이드를 가지고 이제 저희 게임에도 기여를 하고 기획 기여나 뭐 그런 패치 기여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야 나인 크로니클은 당분간 계속 할 거지만 이런 것들이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게임 회사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 게임에 참여하고 즐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플레이 투 earn이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어떤 새로운 발명이 사회에 약간 중요한 부분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그 발명이 가져오는 변화에 참여하기 원하는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서 이제 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시기가 이 플레이 투 earn 그리고 이 블록체인
게임이 커뮤니티 수준에서 이제 산업으로 넘어가는 좀 중요한 전환의 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블록체인 게임이 존재해왔고 이거에 대한 어떤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크립토의 확장성이라든지 유스 케이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 자체 매스 아답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크립토를 매스 아답션 하기 위해서 뭔가 블록체인 게임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을 하는 그래서 크립토를 활용한 실험으로서 가 어떤 블록체인 게임이었다면은 이제는 벌써 크립토는 벌써 그 존재를 저희 사회에서 벌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이제 그 방향성이 어떤 크립토 활용해서의 뭐 플레이 투 earn이라든지 혹은 블록체인 게임이라기보다는 컨텐츠에 더 많이 이제 집중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저는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벌써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과 또 회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움직이는 프로젝트들과 회사들이 기업들이 증명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투 earn이라는 게 꼭 수익을 창출하는 물론 그 핵심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만은 또 그 내포하는 의미는 무언가를 실제로 내가 가상 공간에서 소유할 수 있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에는 중요한 요소가 이제 저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게임 세계관,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 플레이,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 게임 요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게임 세계관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 그 안에 있는 어떤 세계관, 그리고 게임 플레이는 그 게임 플레이 그 자체죠. 그리고 메타 게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게임 외적인 요소로 이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게 만드는 그 어떤 트리거를 이제 게임 메타 게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캔디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하자마자 자기의 랭킹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랭킹을 한 번 더 올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게임 외적인 게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메타 게임의 일부인데 저는 블록체인 게임 이런 플레이 투 earn 게임이 메타 게임적 요소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메타 게임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게임 세계관이나 게임 플레이가 다소 지금까지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잘 잡아 나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플레이 투 earn이 단순히 그거에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하면서 무언가를 earn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뭔가 당연한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다들 답변들이 너무 좋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막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모두들 블록체인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활용을 하셔서 이제 게임 메타버스를 펼쳐가는 프로젝트에 속해 계신데요. 엑시 인피니트는 로닌이라는 사이드 체인이 있고 가전 체인들은 인뮤터블 X라는 롤업 스케일 솔루션을 통해서 확장성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프로젝트들도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자신만의 확장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장성을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현재 블록체인 자산이 그렇게 많이 현재까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엑시 인피니티나 가선 체인들처럼 지금 당장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레이어 2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는 니즈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렇지만 저희도 향후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이니시에이티브를 통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자산을 저희 리그 오브 킹덤스 생태계에 이제 선보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더 이런 확장성에 대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나 뭐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직접 개발을 저희가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현재 존재하는 뭐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하는 옵션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가 약간 테스트 방식으로 최근에 이제 폴리곤 체인을 해서 저희 자원 NFT를 유저들이 발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더리움에서밖에 발행이 안 됐었던 것이 이제 폴리곤으로 넘어가면서 확실히 확장성이 개선이 되면서 유저들의 거래량도 많아지고 게임 플레이에 또 점점 더 활발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확장성이라는 것은 진짜 희생할 수 없는, 진짜 반드시 필요한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한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면 아마 저희가 안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네. 전체 생태계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체인을 구현을 하면서 그 게임의 독립적인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리플레닛이란 기술 자체가 이제 게임별로 이제 그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인크로니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이 엄청 박터리 사람들이 많이 쓴다던가 다른 네트워크에서 게임들이 많이 플레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이제 독자적인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확보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게임의 최적화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밴드위스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게임 타이틀 하나하나의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나인크로니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지는 사실 상상을 좀 못했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MMO 게임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중앙화된 MMO 게임이다 할지라도 보통 한 서버에서 받는 인원은 사실 2,000명에서 3,000명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동접자가 수십만 명이 나오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서버를 이렇게 여러 개를 더 가지고 이제 유저들이 그 다양한 서버에서 이제 접속할 수 있게 해놓고, 사실 서버끼리는 이제 정보 교환이 좀 어느 정도 제한되도록 이제 하는 편인데요. 저희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게임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유저 수가 계속 확장될 수가 있고, 각 이제 네트워크가 런치될 때 그 네트워크의 밸런스나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서 좀 다른 게임성이 탄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메인넷에 존재하는 나인크로니클 골드를 이렇게 락업을 거는 식으로 해서 샤드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코어 에셋들이 이제 메인넷과 이제 패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한다라면은 각 네트워크당 가질 수 있는 어떤 에셋 밸류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좀 같이 보완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제 기술을 좀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인크로니클뿐만이 아니고 이제 리플래닛 기술을 쓴 다른 MMO 게임을 만들 때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최대한 많은 유저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뭔가 확장성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도 있고 또 레이어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어떤 레이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는 더 샌드박스는 어떠한 그 트랜잭션 속도 그리고 또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폴리곤을 저희가 접목할 계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에서 유저들이 뭐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구매하기 누르고 나서 20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한테는 나 30분만 게임할게라고 했어. 근데 아이템 사는데 20분 지나갔어. 그럼 이제 10분 게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처리 속도와 그리고 뭐 거래 시 수수료를 고려해서 이렇게 폴리곤을 채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모회사인 애니모카 브랜드에서도 이제 주력 프로젝트인 F1 델타 타임에 도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폴리곤을 적용한 이유는 이러한 어떤 레이어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양한 IP 브랜드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IP 브랜드들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외부적 그런
뭐랄까 릴레이션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NFT 그리고 크립토 쪽에 관련해서 자기들의 IP가 NFT가 발행이 된다고 하니까 뭔가 이런 친환경적 문제,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을 뭐 커뮤니티에서 받거나 뭐 주변 투자자에서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한 번은 저희가 그래서 NFT를 저희 협력하고 있는 뭐 메이저 IP 브랜드하고 NFT를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지연이 됐었어요. 결국에는 출시를 했지만은 지연이 된 부분이 그런 친환경적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있었는데 또 폴리곤을 이렇게 채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환경 문제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NFT 발행 시 탄소 배출을 지금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샌드박스 내에서 이제 NFT를 민팅의 역할을 해주는 복스 에딧 그 민팅에서 폴리곤이 사용되고 그리고 저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또 이제 폴리곤이 이제 완전히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외에 그냥 확장성 자체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샌드박스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 자연스럽게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벌써 뭐 70, 8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저희가 구축했고 이제 저희가 아직 공지는 안 했지만은 그냥 크립토를 모르고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아는 그런 브랜드와의 어떤 파트너십도 지금 이제 구축이 되어가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또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성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샌드박스의 저는 가장 큰 사실 장점을 이러한 어떤 뭐 활용의 확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샌드박스 요한님께 질문 드리려고 해요. 네, 샌드박스 게임 출시 일정이랑 이제 향후 로드맵 그런 것과 함께 또 최근에 이제 NC소프트 출신의 이번진을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어떤 방향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걸 목표로 하고 계신지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정식 게임 출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임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정식 출시가 있고 절시 출시에 따른 어떤 사정 등록이 있고 이러한 형식이 아마 가장 익숙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팀 플랫폼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 있는 게임들은 뭔가 바로 어떤 정식 출시가 있기보다는 이제 개발이 되는 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출시하는 그런 형태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샌드박스는 그런 후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식 그랜드 오픈 이런 부분은 없지만은 이제 아까 살짝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멀티플레이어 알파가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 유저들이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퍼블릭 베타는 금년 연말 중에 출시가 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저희도 이제 연초부터 이 부분을 출시를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좀 연기가 많이 돼서 좀 커뮤니티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시점을 찍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금년 안에는 퍼블릭 베타는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베타 출시 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1년간 해왔던 것처럼 벌써 이제 출시된 복스 에딧도 있고 게임 메이커를 계속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퍼블릭 베타 론칭과 함께 그래도 플레이 투 earn은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시되는 게임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함께 협업해왔던 게임 스튜디오들이 저희 이제 게임 메이커 툴을 활용해서 만든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 그거를 일반 유저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또 뭔가 인센티브도 얻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경험을 그때 베타 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드맵을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고 방금 이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실제 전통 게임 업계의 시니어급 임원으로 계셨던 이제 신디님, 이승희님을 저희 팀에 이제 영입하게 됐는데 합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초점으로 지금까지 1년 반의 시간은 저희가 랜드 판매도 진행하고 샌드 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크립토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마케팅을 했다면은 이제 게임 쪽 이제 마케팅 전문가가 저희를 이렇게 저희가 영입한 이유는 이제 게임 쪽인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해서 이제는 크립토 시장이 아니라 일반 게임 시장을 공략하고자 저희가
그러한 방향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벌써 3분 더 지금 저희가 영입을 확정을 했고요. 이분들도 모두 기존 게임 업계에서 누구나 아는 게임 회사에서 시니어급으로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또 9월 말에 또 합류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러한 지금 NFT뿐만 아니라 어떤 메타버스 이런 부분도 너무 기세가 좋고 또 샌드박스 자체도 워낙 좋은 투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기세에 저희 한국 쪽도 같이 잘 타서 좀 한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쪽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크로니클은 리플래닛이라는 자체 메인넷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왜 개발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게임 철학도 관련이 있는지요, 혹시? 네. 일단 저는 사실 이런 커뮤니티 주도의 탈중앙 MMO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에 좀 포커스가 있었었고, 이제 기존의 플랫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런 게임을 구현하는 방법도 존재는 했었지만, 사실 유저 입장에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복잡한 게임 로직을 탈중앙 형태로 이걸 담아내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고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완전히 이제 회사의 의존성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완전 탈중앙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니티나 얼리얼로 개발된 네이티브 게임 로직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만들 수 있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블록체인 툴킷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리플래닛이라고 하는 이제 유니티랑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거를 다른 회사에서도 적극 활용해서 이제 즐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나인크로니클과 처음부터 분리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LOK 노드 게임즈의 한민님한테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기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리버 오브 킹덤즈는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 없고 아직 토큰 모델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실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앞서 요한님이 설명하셨던 방식에 거의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저희는 진행을 해왔어요. 저희는 사실 게임 플레이와 세계관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전통 게임스러운 방식으로 고투마켓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 유저들과 만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저희가 1년 정도 지났고 많은 유저들도 저희 게임을 현재 매일 10,000명에서 수만 명의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는 게임으로 지금 성장을 했고 지금 현재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조금 더 저희의 블록체인 DNA를 깨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과 토큰 경제 부분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셈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으로 좀 자세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플레이 투 원 모델을 좀 더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 도입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그 질문에서 주셨던 이제 거버넌스 토큰 같은 경우도 저희 커뮤니티가 같이 만들어가는 이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토큰 생태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연중으로 저희가 어떤 토큰을 도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토큰 경제를 설계할 것이고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한국의 게임 유저들이 되게 많은데 각 유저나 게임 커뮤니티에 대해서 각자 조금 하고 싶은 얘기나 좀 더 이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하는 거와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같이 더 좋은 게임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서 제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좀 더 강화된 블록체인 기능과 토큰 경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인 크로니클이 아직 한국에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플레이하고 싶으신 사용자들이 되게 많고 또 저희의 서포트를 받고 싶은 유저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한국에 좀 정식으로 제공하지 못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가 콘텐츠 진흥원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국내 이제 정식 출시를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제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이제 저희가 게임을 런칭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응원과 이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커뮤니티에도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일단 샌드박스의 샌드가 좀 퍼포먼스가 금년에 매우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만은 그냥 샌드, 이게 샌드박스 네트워크 샌드인지 더 샌드박스 샌드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많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고점에서 구매하셨다면 그거는 손가락 탓하실 것밖에 없고요. 항상 잘 프로젝트 스터디 해주시고 또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벌써 저희 커뮤니티 일원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유저를 넘어서 메타버스 그리고 플레이 투 earn에 대한 어떤 얼리 어댑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들보다는 이 여정을 함께 하고 있어서 기쁘다는 말씀 오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짜 초기부터 함께 하신 또 커뮤니티 그리고 또 유저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조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남은 그 시간 동안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 해시드랑 예티스프레드도 여러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요. 오늘 이 영상이 추후에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설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 그럼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그 게임 위해서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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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